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문자 표기의 힘으로 세계 모든 외국어,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영어 단어 읽기만 하면 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대왕의 글자 원리를 INK라는 알파벳으로 표현된 영어 발음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NK입니다. 이 각각의 알파벳은 다음과 같은 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I는 이 소리가 나고요. N은 우리말 받침의 이응 소리입니다. 받침 이응 소리이기 때문에 받침으로 표현하는 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K는 키읔입니다. 그런데 알파벳을 보면 N이라는 소리가 언뜻 생각할 때 니은 소리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받침의 이응 소리, 우리말 받침의 이응 소리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그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발음 기호를 개발해서 소리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발음 기호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발음 기호를 모르더라도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활용하면 그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은 모든 소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그 소리의 특성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각각의 소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단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 경우에 배열하는 소리의 특성은 음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은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갑자기 받침이 등장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소리의 호흡 단위로 나누면서 받침 표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이를 그대로 음소로 표현하면 이 소리가 되겠고요. 받침으로 이응, 그리고 키읔이라는 소리가 연결되어서 납니다. 이렇게 글자를 표현하고 나면 앞부분에 허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리는 나지 않지만 글자로서 이응 표기를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ink라고 표현된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해당되고요. 지금 원래의 글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리 없는 이응을 표현한 것입니다. 받침에 있는 이응과 다르죠. 세종대왕은 바로 이러한 소리 호흡의 표기 원리를 여러분들께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를 한국인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까지는 같이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키읔은 흘려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점만 이해하면 한국인들은 무조건 이 소리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알파벳을 받침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덧붙이거나 새롭게 소리를 넣어서 원래의 소리와 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세종대왕은 받침표기 원리로서 이렇게 표현했죠. 자, 잉까지 발음해 보겠습니다. 잉을 발음한 상태에서 키읔 소리는 흘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의 호흡은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음하겠죠. 잉. 자, 잉이라는 소리에서는 명확하게 소리가 나고 키읔은 흘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가 등장합니다. 받침 표기를 제한을 하기 시작을 하죠. 세종대왕은 이렇게 소리를 그대로 배열하는 방법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표기 원리를 추가하게 됩니다. 소리가 완벽하게
하는 글자 체계로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원래 세종대왕의 글자 원리가 아닌 일본어 방식의 글자 원리로 변경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INK라는 발음이 어떻게 발음된다고요? ink. 여기서 끝나면 세종대왕의 글자 원리가 뛰어난다고 할 수 없죠.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표현한 이 부분을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부분은 ink, 이 부분입니다. 이 소리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에 해당하는 경우에 pink, 이 발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리들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겠죠. P는 우리말 피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ink는 그대로 가겠죠.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연습한 ink, 이 부분이죠. ink. 그리고 크 소리로 연결됩니다. ink. 이제 이응으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이 ink, 이 소리에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만 바꾸는 것입니다. 알파벳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고요. 이제 이 방법을 세종대왕이 제시한 문자 표기 원리로 변경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피읍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pink,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ink, 이 부분에서 피읍을 변경시키면 pink, 분홍이라는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역시 일본어 방식으로 핑크라고 해서 영어에는 없는 으 발음이 여기에 추가가 돼 버리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핑에서 끝난 상태에서 크를 흘리듯이 소리를 내는 방법인데 갑자기 여기에를 없는 소리 하나를 넣어서 핑크라고 해버립니다. 핑크. 이 발음 표기가 세종대왕이 주장하는 글자 표기 원리죠. 받침 표기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세종대왕이 위대하다고 할 수 없죠. 자, 피읍 자리를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M으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외래어 표기에서는 밍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역시 다음과 같은 글자 원리를 가지고 있겠죠. M은 미음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제 익숙해졌죠. 똑같습니다. ink, 이 발음은 같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알파벳은 소리가 흘러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받침 표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처음에 소리로서 배운 ink라는 소리 부분, 이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스스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M에 해당하는 미음 소리가 와서 mink, 이렇게 발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어의 발음 하나를 기본으로 하면 계속해서 같은 글자와 소리를 가진 영어 단어를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제시한 글자 표기의 기본 핵심 원리입니다. 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INK, 가라앉다 라는 뜻입니다. S는 시옷이고요. 뒤에 부분은 같겠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S 자리에 소리를 그대로 넣으면 이제 변화된 발음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는 흘러가는 단 하나의 알파벳 방식, 이 방식을 세종대왕은 받침 표기 원리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요. S가 시옷을 의미하면 들어가면 think,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 표기 원리가 바로 세종대왕이 제시하는 훈민정음 방식이고요. 이 글자 방식을 일본어 방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보이는 이러한 글자 표기와 소리 호흡의 원리는 세종대왕의 참된 의미를 파악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원칙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제시하는 원칙이고, 이 문자 표기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어 방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원래 이렇게 세종대왕은 받침 표기를 무한히 사용할 수 있게 표현했는데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된 이유가 있습니다. 1941년도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사용되죠. 그 과정에서 외래어 표기의 원리와 학습의 원리로서 외국어 학습에서 이러한 표기 원리가 등장합니다. 핵심적인 원리는 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think, ink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을을 넣는 것입니다. 받침 표기를 제한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받침 표기를 원래의 소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소리로 맞추고 또 그 과정에서 일본어처럼 변경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글자 표기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는 분명 세종대왕의 원래의 글자 모습이 아닙니다. 이때 사용된 이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 주도적인 이론 체계를 제공한 사람이 오구라 신페이, 신창진평이라고 읽을 수 있는 이 일본인이죠. 이 일본인의 제자와 그들의 이론 체계가 바로 앞에서 받침 표기를 없애버리는 이러한 원칙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변경했을 때 여러분들은 발음이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원리가 작용하지요.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는 기본적으로 받침과 첫 글자 사이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외국어든지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외국어 학습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 중에 하나가 이거는 우리말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글자 표기 원리를 몇 가지 추가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다음의 기호를 사용해서 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글자들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발음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대표적인 영어 발음이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F에 해당하는 소리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고요. 위에 해당하는 소리,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되 목젖이 울리는 소리에 해당하는 영어의 V 소리,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글자들이죠. 영어의 Z에 해당하는 소리는 세모 모양의 글자를 사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바로 이 번데기 발음입니다. TH 글자에서 주로 보이는 소리고요.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그리고 그 아래 발음 기호에 해당하는 글자는 우리말 디귿의 소리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소리 역시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목젖이 울리는 조금은 복잡한 소리입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소리로서 표현할 수 있죠. 물론 몇 가지 소리는 세종대왕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적인 면모를 볼 수 있죠. 이러한 소리까지 세종대왕은 구별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똑같이 INK가 들어간 단어입니다. TH가 들어갔습니다. 이 글자는 TH가 번데기 발음이 됩니다.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TH만 달라지고 뒤에 INK는 똑같지요. 그러면 TH 소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는 글자다. 이 방식으로 발음을 하면 뒤에 ink, 이 부분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INK는 연결되겠고요.
이제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알파벳을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하여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think, ink 부분은 같고 앞에 th 소리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발음이죠. 그러면 이 소리는 앞에서 s가 들어간 글자, 어떤 뜻이었죠? 가라앉다에 해당하는 글자. 우리가 부엌에 가면 싱크대 하는 그 가라앉다, 여기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S 자리와 TH 자리는 분명히 다르죠. S는 우리말 시옷에 해당한다면 TH는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고 여기에서처럼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INK는 똑같지요. 자, 이렇게 첫 글자만 바꾸는 것입니다. 첫 글자만 바꿔서 표현하면 연관되는 단어들을 쭉 발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본 방송의 대문에 보면 글자를 표기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어 암기 원리도 동시에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어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L 발음입니다. INK는 똑같죠. link, 연결하다에 해당하는 단어죠. 이제 이 단어 역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L은 우리말에 정확하게는 첫 글자에는 없는 소리죠. 리을 두 개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자주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어는 글자 하나로서 두 개의 소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음에서는 L과 X에 해당하는 글자가 현재는 강하게 남아있죠. 글자 하나로 두 개의 자음을 표현합니다.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건 이러한 약간은 원시적인 이러한 방법을 표현하고 있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뒤에 INK는 같겠죠. 이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죠. 그러면 L 발음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 하나의 방법으로 소리가 흘러가고요. 이 방법을 세종대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ink, 이 부분에 L에 해당하는 소리만 들어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L 두 개를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앞에 리을은 입모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입모양 L에 해당하는 소리를 우리말 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을의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뒤에 소리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의 입모양에서 link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INK 부분은 앞에서의 단어들과 똑같죠. 이렇게 글자가 연결되면서 소리가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표기를 활용을 하는가? 외국어 학습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죠. 우선 몇 가지를 보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ink,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mink, think, link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글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외국어 발음, 이렇게 자음 두 개가 첫 소리에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L은 리을 두 개라고 치고 그러면 DR처럼 되어 있고 끝에 NK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D는 디귿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영어의 D는 목젖이 울린다는 점에서 우리말 디귿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R에 해당하는 소리가 이렇게 연결될 때 우리말 루나, 로에서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 글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INK는 같겠죠.
이제 D와 R만 달라졌고 나머지는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은 각각의 음소를 표현했고 이 과정을 영어에서는 drink 이렇게 발음한 상태에서 크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drink. 이러한 소리를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원리로 모으면 이렇게 아래의 글자처럼 표현됩니다. D에 해당하는 소리와 루에 해당하는 소리가 각각 첫 소리에 자리하면서 drink 이 발음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INK로 발음되는 ink 이 발음 하나를 가지고 각각의 첫 소리만 변경시키면 외국어 단어도 쉽게 암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암기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K 물론 이러한 단어 뜻에서는 일본어 방식의 외래어 표기법을 활용해서 저 역시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검색이나 일상어에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 일본어 방식의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표현했죠. 자, INK에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 가라앉다가 어떤 알파벳을 사용해서 나타냈죠? 이 글자였죠. S만 갖다 붙인 것이죠. 다음에 연결, 해당하는 글자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자를 첫 소리에 넣었는지. L이었죠. link, 리을 두 개의 소리. 분홍에 해당하는 소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소리 빨간색 글자는 같았고 pink 이렇게 되었죠. 이제 우리말에 없는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글자는 어떤 글자가 붙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였죠. think. 다음에 아래 mink 이 발음은 왼쪽이 먼저 나왔네요. 마시다가 먼저 표현되었습니다. 마시다에 해당하는 INK는 DR이 붙었죠. drink. 그리고 마지막으로 MINK, mink 이 발음까지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발음까지, 정확한 발음까지 포함해서 외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단어들을 보면서 첫 글자만 변경시키면 여러분들은 뒤에 발음은 똑같으니까 첫 글자만 변경시켜서 단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로 제가 1000개의 기본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1000개의 기본 단어는 이름절 하나의 모음인 경우로 한정해서 표현했고요. 그 외의 단어는 제가 일상 회화나 대화 표현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글자 표기 원리는 훈민정음 방식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저를 믿고 따르라는 게 아니고 글자 표기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어 나가시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외국어 학습에서도 편리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